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대표님께 섭외를 받은 지가 1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2달 정도인가? 근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매일매일 지내왔는데 드디어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인생의 3막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인생의 1막과 2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옆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저의 경력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가요, 혹시? 모르세요? 일단 제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36살인데요. 1995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살 때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슈퍼모델 대회 혹시 아세요? 그곳에 대회에 나가서 최연소로 1등을 했어요. 멋져요? 그리고 15년 동안 모델 활동을 하면서 방송 활동도 했고, 그리고 29살 때부터는 모델학과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약 5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전임 교수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이제 또 결혼과 임신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지금은 아이와 육아에 관련된 책을 쓰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뭔가 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 교회에서, 그때는 막 간증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받은 걸 다시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저의 이야기가 조금 관심이 생기시나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제 꿈의 시작은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일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온통 이제 그냥 동네에서만 지내다가, 일탈이라고 여행이라고 해봤자 그냥 뭐 시내버스 타고 멀리까지 안 가보던 어느 정도 동네까지 가보는 거였는데 그게 여의도였습니다. 너무 가깝죠. 제가 은평구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의도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강이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이 자유를 한번 느껴보자 했는데 그날이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30대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 하면 가요 톱텐 있었죠. 저도 가요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서 여의도 KBS에 친구들하고 함께 갔습니다.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데 어린 마음에 14살 때였거든요.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지? 했더니 방청권을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정해진 날에 찾아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저는 이걸 이 아저씨가 왜 날 문전박대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도 모르게 이 방송국을 크게 바라보면서 나는 저곳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4살에. 좀 너무 당연한 건데 뭘 몰라서 시작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TV를 보게 되었는데 SBS에서 미스코리아가 아닌 슈퍼모델 대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끝나고 마지막 장면만 봤던 것 같아요. 이소라 언니.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멋있구나. 너무 예쁘구나 하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모두 다 모델이 되겠다고 뒤에 모여가지고 막 포즈를 취하고 막 워킹 연습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한
한 달도 아니죠. 한 1, 2주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은 워킹 연습하고 포즈 연습하던 친구들은 그냥 다른 곳으로 관심사가 옮겨져 있었고 저 혼자서만 계속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슈퍼모델 대회 참가할 때 자격이 만 16세가 되었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이제 4년이 모자른 거예요. 4살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슈퍼모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매일마다 일기장에 썼어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마다 일기를 썼는데 이 일기장이 1년에 두꺼운 노트로 3권씩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다 내가 어떤 게 되고 싶고 슈퍼모델이 되고 싶고 그럼 필요한 게 뭐지? 그리고 나는 슈퍼모델이 된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아주 명랑하게도 다이어트 그리고 학교도 그래서 안양예고를 갔어요. 그리고 사생활 관리를 그렇게 한 거죠. 제가 14살에. 왜냐하면 그때 연예인들이 사생활이 안 좋은 사람들 뭐 그런 뉴스를 들었었는지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모델이 됐을 때 멋진 사람으로 난 남고 싶은데 이 사생활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닥 매력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에 정말 집, 학교, 교회 이것만 빼놓고는 매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초반에 그렇게 하다가 안양예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슈퍼모델이 대회에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안양예고에 입학을 했는데 이때부터 제가 좀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미쳤다는 소리는 저는 이미 2년 동안 슈퍼모델 대회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나의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는 날 그냥 전 아무 생각 없이 뭐가 되고 싶니라는 말에 전 슈퍼모델 될 건데요 했더니 이때부터 저희 학교와 모든 그 선후배들이 탄압이 시작된 거죠. 탄압이라고 하기보다는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 지망생이었는데 나는 속으로 좀 자신이 없고 뭐라고 되고 싶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왠지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쟤는 무슨 자신감으로? 빽이 있나? 쟤는 왜 저러지? 뭐 특별한 게 있나? 하면서 질투 아닌 질투와 뭐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기 1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선배들이 그렇게 저희는 지금 안양예고는 과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연극영화과, 문창과, 음악과 이렇게 여러 과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항상 예쁜 칠공주 언니들 있죠. 네. 근데 그 칠공주 언니들이 스쿨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매점에 가는 길에 있으면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슈퍼모델 대회 나가는데 제가 저게 슈퍼모델 걸음이야. 모델 워킹이래. 그러면서 제가 한 발짝 두 발짝 걸으면 one step, two step 이러면서 저한테 제가 슈퍼모델인데 저 미친 거야. 쥐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거의 1년을 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왕따인 건가요? 왕따인 건가요, 저? 근데 정말 심각하게 여러 과 언니들한테 쟤는 슈퍼모델인데 왜 저러지? 막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왕따인가요? 물어보는 이유가 제가 그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걸어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내 뒤를 졸졸졸 쫓아오면서 야, 네가 슈퍼모델이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내 걸음걸이 하나하나마다 신경 쓰면서 저게 모델 워킹이야? 이러면서 하나하나 매번 1년 동안. 근데 저는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난 슈퍼모델 대회 나갈 거 맞으니까. 난 슈퍼모델이 될 게 맞으니까. 내 꿈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너 도대체 무슨 용기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내가 나가고 싶은 자유가 있으니까, 난 될 거니까. 그게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선대회에서, 이건 비밀 극비사항입니다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3000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좀 하세요. 지금 저랑 같은 대회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너무너무 예쁜 한고은 언니. 오.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멋진 김선아 언니. 오. 그리고 또 아주 멋진 너무 많아요. 또 황인영 씨 아세요? 인영 씨는 저랑 동갑이었는데.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이선진 언니. 이렇게도 있고. 지금 아마 슈퍼모델이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많은 전문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배출된 해가 바로 저 해였던 거예요. 3000대 1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예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이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29살에 입시를 이제 보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습이 되고 나서 예전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이 어땠냐면 예선 보는 날 어땠냐면요. 저는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내가 바래왔고 항상 상상해왔고 어떤 모습일까 막 기대했던 그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으니까 떨어지고 붙고의 이런 개념도 없었고 단지 대회 원서를 넣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는데 그날이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긴장감에서. 그러면 저는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미지 트레이닝 완벽하게 되어 있지. 눈에서는 난 당연히 이미 벌써 슈퍼모델인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줘서 저 예선에서도 1등 했다는 소문이. 그렇죠. 이건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네,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델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방송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때 미쳤던 4년을 인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슈퍼모델 대회에 입상하던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안녕 소연아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방송국의 국장님이 먼저 김소연 씨 이렇게 존대를 해주시고 나는 그저 고등학교 2학년 갓 들어간 아이일 뿐인데 너무 많은 게 달라지고 지금도 현재까지 15년 동안 모델 활동하면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보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 후배들을 양성하는 교육자로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3권의 책을 낸 작가로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변에서 네가 뭔데? 너 안 돼. 너 떨어지면 쪽팔려서 어떡하려 그래. 이 말을 한마디라도 들었다고 하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꿈의 크기와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꿈의 7단계라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꿈을 꾼답니다. 꿈을 꾸는데요. 꿈이 너무 거창하다거나 너무 약하다고 그냥 넘겨짚으면 안 돼요. 그냥 내 꿈은 뭡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종이나 아니면 뭐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멋지다고 생각한 거. 그리고 일단 여러분이 가진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당당하게 쟤 뭐야 미쳤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창피하려고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는 나의 꿈을 갖습니다. 꿈을 꿉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진짜 원하는 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거창한 거죠. 내가 되고 싶은 거, 좋아하고 싶은 거, 나 뭐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될래, 아니면 좀 난 섹시해 보이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나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나는 좋은 대기업에 가서 마케팅을 하고 싶어. 근데 이 마케터라는 직업을 왜 하고 싶은 거지에 대한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외부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왠지 멋있어 보이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 보이고 멋진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그런 이유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꿈은 같은 꿈이긴 하지만 이 꿈을 가지게 하는 것 자체가 바깥에서 오냐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해서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계속 갈 수 있는 힘의 차이가 생겨요. 자,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설계도를 그립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인드맵, 그리고 낙서하듯이 뭐가 필요한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씩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면 바르게 또박또박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면 지금 나는 매일매일마다 또박또박 이 연습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계속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항상 좋은 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될 때까지. 예전 영화에서 혹시 그런 문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응? 엄마? 저 엄마라서 제일 강한가 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는 사람이래요. 마지막. 오랫동안 꾸준히 가는 사람은 천재도 이길 수가 없대요. 그 분야에서. 그렇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잘하든 못하든 간에 놓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천재여서 잘하는 사람도 은퇴도 할 거고 또 어디 딴 것도 할 거고 한데 나는 끝까지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장인이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이 꿈이 어디에서 기인한 건가? 이게 너무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한 건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가? 이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꿈을 이룹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첫 번째 꿈을 꾸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꿈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빨리 이룰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쩌면은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 이룬다는 게 완벽하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봤을 때 못 이룬 걸까요? 그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꿈을 이룹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뭐죠? 누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누군가, 원하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던 그런 모습을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이 누린다의 단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뭔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뭔가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냥 즐겁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저 박수 조금 작았는데 조금 작았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미친 여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던, 그렇게 노력했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꿈을 이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1단계부터 7단계 단계를 매일마다 상상을 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상상하시는 거예요. 아나운서 지망생 언니, 매일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성공이 달랑 그냥 성공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입사해서 입사에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생활을 계속 누리는 걸 상상하시는 거예요. 난 오늘 아침에 아나운서가 됐는데 지각을 했어. 나 어떻게 하지? 아나운서가 됐는데 나 어떤 옷 입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계속 일기 적듯이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녹음을 하셔도 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머릿속에 있는 건 내게 아니에요. 물거품 같아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항상 적어야 됩니다. 이 1단계부터 7단계 반복을 계속 반복하면서 매일마다 지금 이 7단계를 반복하는 것이 마찬가지 같은 방법인 거예요. 제가 이 7단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렸었을 때 이 7단계를 몰랐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기장에 매일 적고 내가 슈퍼모델이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난 사생활 관리해야지 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인 거예요. 현재 여러분은 그 직업을, 그 상황을, 꿈을 이룬 상태는 아니지만 마치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이미 나는 정말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이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에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의 이야기를 갖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상상하면 노력하겠죠. 그리고 뭔가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스펙은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고르는 사람, 결정적인 결정을 하는 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의 눈빛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건 누구도 쌓이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태클을 걸어온다거나 누군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들리면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원하는 게 아닌가? 요 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시고 그리고 꼭 이루시고 그리고 즐겁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